올렸고요. 오강 강의안도 뭐 올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예, 올렸습니다. 예,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추석부터 먼저 불러볼게요. 예, 전은지 선생님. 네, 예, 그 다음에 김재훈 선생님. 네, 그 다음에 문영철 선생님. 예, 예, 이경환 선생님. 예, 이봉근 선생님 모셨어요. 이봉근 선생님 안 보이시네요. 그 다음에 정란선 선생님 오셨죠? 네, 예, 좋습니다. 예, 저장했고요. 오늘 주제는 조금 예, 좀 낯설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운 개념들도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많이 안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간하고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때까지 했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까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안 알려진 사람이라서요.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도 욕심을 많이 안 내고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이스라엘하고 이제 기독교하고 관련도 있어서 지금 요새 팔레스타인 이야기할 때 하고도 같이 생각이 많이 나던데 나중에 Q&A 할 때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또 관련 이야기를 엮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강의안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예. 잘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알마수ud입니다. 딱 반환점을 돌았죠. 그래서 이제 절반이고요. 시기도 딱 1000년 전입니다. 예,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 구성은 간단해요. 기연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왜냐면 다음 주에 한 거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일단은 이 두 개에 좀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오늘 근데 사실 들어가긴 많이 들어가요. 강의 안에 녹여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사람은 이제 알마수디의 보석광산들이라고 있잖아요. 보석광산은 뭐 이 사람이 뭐 보석광산을 뭐 캐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 이름이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이분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많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고 좀 양이 많아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게 본 재미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알마수디라는 사람은 955년 또는 6년에 사망했다. 뭐 이건 이제 그때 그 이슬람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 해가 우리 지금 143년인데 음력으로 여러분이 뭐 앞에 해가 될 수도 있고 뒤에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설날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55년이 될 수도 있고 56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 조금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랍의 헤로도토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역사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고요. 이름은 이븐 후세인 이븐 알리 알 마수드입니다. 뭐 굳이 이름을 제가 한 번도 풀네임을 이제 예. 이봉 선생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봉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출석에 반영해 놓겠습니다. 예, 출석에 이제 오셨습니다로 반영하고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첫장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잠깐만요. PPT를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이름이 알리하고 후세인이 많이 나오면은 좀 쉬아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뭐 개인적으로 예, 나중에 다른 동네 이제 순니파 이슬람 세계 80%, 85%, 90%가 순니인데 그쪽은 이제 뭐 한마디가 더 많은데 여러분이 이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알리하고 후세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알리 아들은 후세인, 후세인 아들은 알리,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조금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이쪽 동네 역사를 좀 많은 분들은 이제 지리, 역사, 여행 쪽에서는 이제 가장 그 당대에서는 최고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 그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제 아랍이나 이슬람 세계다 하면은 역사를 적을 때 어디부터 적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무함마드 이야기부터 적겠죠. 그리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다른 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지저스다 그러면 그분은 막 전쟁을 하거나 막 돌아다니진 않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셨죠. 뭐 멀리 가봐야 이제 이집트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거기 가는 기록은 거의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제대로 활동했던 시간이 워낙 짧고 한정된 범위다 보니까 그 동네 이야기인데, 어, 그 무함마드만 해도 막 전쟁을 지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이 이제 전 세계로 가서 막 그 대제국을 만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역사가 좀 되게 방대합니다. 예. 기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인구도 더 많고 더 큰데 열두 제자가 멀리 갔습니다. 열두 제자가 멀리 갔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되게 심하게 사형을 당하고 이랬죠. 그래서 이제 퍼진 거는 조금 뭐랄까요, 뭐 제국사 이런 식으로 자세한 기록을 남기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슬람 세계는 아예 제국을 만들어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한 기록이 있고 또 상대방이 두드려 맞은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굉장히 기록이 많기 때문에 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기록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궁금해지거든요. 그럼 우리 이전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궁금하고 그죠? 예, 뭐 그리스란 나라를 가봤는데 나라가 잘 살아요. 로마를 가봤는데 괜찮단 말이죠. 예, 뭐 페르시아를 멸망시켜보니까 이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신세계 엄청난 데가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왜 그랬을까 이런 걸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페르시아라든지 그리고 직접 정복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음, 지금 파키스탄 쪽은 711년도에 점령을 하거든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는 이슬람이 711년에 점령을 해요. 근데 이제 인도가 겐지스강하고 인더스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洋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에는 티벳이 있고, 히말라야 고원이 있고, 여기 있으면은 이쪽에 가까운 쪽, 서쪽은 일찍 들어가는데, 동쪽으로 가는데 한참 걸리죠. 남쪽으로 가는데도 한참 걸리고. 여기는 한참 걸리거든요. 여기 가보면 이제, 여기 대단하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인도 친구들한테도 막 많이 배우죠. 많이 배우고, 저쪽에 이제 그리스, 로마, 이 사람 일찍 가서 이제 그 비잔틴, 그 뭡니까, 이제 동로마 제국도 계속 보유도 하고 하거든요. 하면서, 그리고 이제 스페인 쪽은 금방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쪽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죠. 나중에 이제 중국한테도 막 배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앞에 말했던 사람들 시대에는 이런 게 축적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지금 10세기잖아요, 벌써. 이쯤 되면은 이제 이슬람 세계가 틀을 잡은 지도 한 300년이 지났고 하다 보니까 300년, 400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된다는 거죠. 한 300년씩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넣을까 말까 조금 망설이다가 뭐 안 넣었는데 그 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세계 지식 정보 타운의 이제 국가적 브레인 양성 시스템 정보 유통에서는 이제 제일 뭐 메카라고 할 수 있죠. 뭐 고대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만들고도 벌써 20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이제 완성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의 문명들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도 이제 가져오고요. 또 하나는 세계 브레인들이 많이 오죠. 이게 확실히 좀 우리도 그런데 정권의 의지, 국가의 지도자가 어디에다가 이제 방점을 두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국방에 이제 올인하는 쪽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우즈벡 쪽에 있는 그 동네에 가보면은 그 천문대가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그 우즈벡 천문대에 가보시면은 아 얘네들이 그 앞에 사람들까지는 엄청나게 정복을 잘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세자가
이제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들, 아니면 그 친척들, 즉 실세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과학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 다음 사람이 오면은 싸움 못해요. 싸움 못하는데. 이거 과학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거든요. 이슬람 세계도 이제 700년대 중반부터는 뭐 군사도 군사가 있지만은 과학이라든지 학문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 이제 브레인들이 오는 거죠. 지금 미국에 막 오는 것처럼 2차 대전 때부터 막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런 운동은 오래됐어요. 마수디 전부터 한 200년간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200년 이상 있었는데 마수디 때가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게 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하면 특히 지리학자들이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어떤 지리 또는 역사하고 이제 문헌적인 것들을 검증해서 합치는 게 늘어난다는 거죠. 약간 복잡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암체어라고 이제 하는데 이건 좀 쉬운 거죠. 그래서 소파에 뚝 들어앉아가지고 그거 왜 있잖아요. 뭐 철학은 소파에 산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뭐 이론 물리학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도 나가자, 현장으로 들어가자 해서 막 갔던 게 되게 유행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시기가 어서부터 좀 빠른 시기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름이 되게 싫죠. 모타질라라는 이제 그런 사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 비슷하거든요. 그 서양에서 이제 가톨릭하고 개신교 싸울 때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 개혁 같은 게 운동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교 재판해갖고 막 단두대 막 사람 날리고 이랬거든요. 단두대는 아니지만 처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문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 그 앞까지는 들어만 놓으세요. 호교론이라고 해가지고 무슬림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슬람이 뭔지 뭐 알라의 그 원하는 게 뭔지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기보다는요. 꾸란에 있는 걸 갖다 어떻게 잘 실천할 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왜라는 의문보다는 how에 가깝죠. 그리고 what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 다죠. 뭐 언제 어떻게 다 들어가는데 why라는 개념에서는 조금 약했죠.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도 들어오죠. 이집트 사람들도 들어오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기들은 기독교도 오래 믿어봤고 조로아스터교도 믿어봤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신에 대해서 뭔가 그리고 종교적인 이제 도전을 계속하면서 의문을 가져봤죠. 그 중에 하나 철학이죠. 그래서 이제 어, 뭐 신의 개념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랬었을 때 무슬림들이 얘네들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죠. 아, 세금 깎아주고 전에 왕들보다 편하게 해주고 내 종교 믿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뒤에 가보면 이제 점점 이제 생기는 거죠. 왜 나는 2등 시민일까? 쟤네들이 믿는 종교가 더 좋은 건 맞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리문답을 해보거든요. 야, 나는 이런 쪽에서 뭐 기독교가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뭐 마니교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의문을 가지고 또 이슬람 사회도 처음엔 자기들끼리 동치를 하다가 기술적으로 딸리고 특히 의학이라든지 이런 거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 막 딸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을 채용을 해요. 그 외국인이면서 이 교도들을 채용을 해봅니다. 채용을 해보는데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고위직으로 막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하고 이제 교리문답 할 일이 생기고 그 중에서는 좀 호기심이 많은 왕들도 있었어요. 칼리파라 그러죠. 걔네들이 이제 이야기를 막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하나는 그거죠. 우리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얘네들 말빨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을 이제 학문적으로 발달시키자. 그때 이제 도구가 있죠. 방법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철학이죠. 철학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신학을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슬람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독교보다 더 말이 된다. 뭐 예를 들면 이슬람은 말했죠. 아들이 없다 그랬죠. 예, 아들이 없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들이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걸 뭐 증명을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됩니다. 아주 긴 스토리인데 뭐 짧게 이야기하면요. 예,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시도해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까지는 그냥 믿어라 땡이었거든요. 뭐 5번 절해라 땡이잖아요. 근데 그 각각 예를 들면 꾸란 구절이
진짜로 과학적으로 맞는가,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걸 자꾸 검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디까지 들어갈지 살짝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근데 이런 방법론이 그 임금한테 유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임금이 막 밀어줬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런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류였는데 그 사람들을 막 고문하고 막 처형하고 이랬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이게 확 발달합니다. 그래서 신학도 이제 그러면은 실험적이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가를 따져보려면은 다른 학문은 더 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싸우려고 그러면 다른 종교, 다른 학문들 열심히 연구를 해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대로 계속 갔었으면 아마 이슬람이 어, 그 뭐랄까요? 유럽에서 꽃피웠던 그 르네상스 이후 꽃피웠던 그런 여러 가지 발전들을 훨씬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신학자들하고 일어나가지고 이걸 금지시키거든요. 항의하거든요. 저 후대에 와서 임금님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거든요. 종교는 이제 합리적 뭐 철학 이런 걸 검증하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우리 앞에 할아버지들이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손 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과학적, 합리적 이런 부분이 확 꺼집니다. 그게 이제 이슬람 세계하고 기독교 세계하고 역전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수디 시대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마수디 시대에 이미 참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수디 시대에도 여기 말했던 이런 종교를 뭐 과학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건 못해요. 원래는 못하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면 안 되거든요. 모타질라라는 걸 하면 안 됐었어요. 예, 제가 그 KBS하고 그때 다큐 찍으러 다닐 때도 그 신학자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인터뷰를 막 하는데, 당신 들어보니까 모타질라 같은데? 그러면 화들짝 하거든요. 아니라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돼요. 지금까지도 주류가 아니거든요.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때 했던 방법론 있잖아요. 자유로움. 그죠? 뭐, 지금 순니 시아 싸우잖아요. 이란하고 막 사우디하고 싸우는 것처럼. 예. 근데 어쨌든 그쪽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거기서 맞는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교도 거라도 받아들이고, 예. 뭐 중국이라도 받아들이고 맞는 거 맞다 싶으면 이런 풍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소디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지겹죠. 재미없을 수.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전제를 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소디가 좀 대단한, 좀 되게 대단한, 좀 신기한 걸 몇 개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여행을 가는데 한 30년 동안 여행을 다닙니다. 지금도 30년이면 대단한데 여러분 30년 여행 가기 쉽지 않죠. 근데 그 당시 30년 여행 가려면 굉장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제 가는 게 이제 중동은 기본이고요. 자기 가던데. 그리고 이제 홍해 쪽 있잖아요. 그 이집트하고 그다음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쪽, 인도양 쪽. 여기도 이제 가고 카스피해는 어딘지 아세요? 카스피해는 저 시베리아 쪽이죠. 그죠? 이 우즈베키스탄하고 이제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있는 이쪽 카프카스 산맥 있는 쪽 이쪽을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약간 남유럽에서 일부 쭉 다니는 거죠. 유럽을 이제 어느 정도 갔느냐 갖고는 이제 뭐 설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여기서 멀리 갔다고 생각해요. 뭐 스리랑카까지 갔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국까지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행 안 갔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굉장히 넓은 데를 갔죠. 그죠? 그래서 30년간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이 사람의 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음, 저도 이제 다른 이 분야를 안 다루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역사나 지리에서 굉장히 오해하는 게 많은데요. 특히 중세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특히 옛날에는. 네. 일단 그 당시에는 책 같은 것도 잘 없고요. 그죠? 일반인 책을 뭐 특히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종이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당이다 하면은 거기에 뭐 성경 한 권도 없고 성경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천지였던 그런 시대였죠. 일반인들은 말도 안 되고요. 예. 책을 한 권 생산하고 주문하고 읽는 거 그 쉬운 게 아니었고 뭐 사상 검증 같은 것도 빡세게 있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누가 주문했는가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필사본을 다 베끼려면 돈도 다 돈이죠, 그죠? 그래서 유통을 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에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딱 읽어보면 뭐 역사책이든 지리책이든 아 대충 이게 누구를 위한 거다. 스폰서가 누구다. 또는 이제 주문을 한 사람, 왕이 주문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 읽는 사람이 누구다. 이제 표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 사람 건 별로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순니에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시아에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무슬림들은 동의하지만은 비무슬림들이 이걸 좋아할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막 편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행도 몇십 년간 했으면 돈이 많이 들었을 건데, 그럼 이런 걸 갖다가, 뭐, 근데 대단히 부잣집인지 이런 건 잘 검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누가 이런 걸 후원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들은 일단 무함마드가 뭐 했는지 궁금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함마드의 후예들 전사들 어떻게 싸웠는지도 궁금할 거고, 무함마드 조상들 어떻게 살았는지도 일단 좀 궁금하겠죠. 근데 이제 이슬람 세계 이미 너무 넓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프간에 사는 사람이다. 그럼 아프간의 조상들도 궁금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인도하고 아프리카는 자꾸 싸우면 인도 사람들도 궁금하겠죠, 역사가. 중국 사람들은 별로 안 궁금해요. 이게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건 궁금할 수 있는데 중국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작이 뭔지 고대 중국에는 뭐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믿지도 않고 예, 궁금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쓰거든요. 뭐 이름 이런 게 다 틀렸죠. 뭐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어쨌든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중국에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이 중국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슬람 세계 중국이 저기 동아시아하고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을 하나로 지역 단위로 중국이 있고요. 같은 단어거든요. 아스인이라고 하는데 차이나 할 때 그랬잖아요. 그게 있고 중국에 있는 나라 내지는 한 지역에 있는 중국 왕조 내지는 거기 있는 사람들 그걸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중국하고 좁은 중국 차이가 많이 나면 마치 유럽하고 뭐 예를 들면 이태리 차이, 예. 로마도 그죠. 예, 로마는 도시도 있고 로마는 거대 제국도 있고 중간에 쪼개졌다 쪼개난 것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개념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중국에 관해서 막 역사도 쓰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은 좀 특이한 게 이 양반들은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잠깐 이야기를 들을 건데 중국까지 갔다 온 이제 항해자들이 많은데 그 항해자들이 이제 쓴 책 중에서 제목이 중국과 인도에 관한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851년에 만들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름 들어보면은 중국과 인도에 관한 책하면 비슷비슷하게 좀 쓸 것 같고 다 멀잖아요. 인도는 맨날 가는 동네고 중국은 되게 먼 동네잖아요. 근데 인도는 뭔가 기이하고 이상한 놈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은 너무너무 좋다. 대신 종교가 이슬람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옆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식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좋게 이제 인식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했을 때 이 사람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무르자 다하브와 마아딘을 작업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석 광산이 나오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황금 초원들과 보석 광산들인데 뭐 잘 이렇게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찾아보려면은 들이라고 나온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 빼고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뭐냐면은 세계 지리인데 여러분도 지리 하면은 지리가 이과 같아요, 문과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과라 그러고 어떤 사람 문과라 그러는데 사실 두 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쪽은 되게 문과를 강조하는 커리큘럼도 있고 이과를 강조하는 것도 있는데 이 책도 보면은 뭐 지질 이런 걸 뭐 강조하는 것보다는 인문적인 지리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세계에는 뭐 동쪽 끝에 가면 중국이 있다 그러면 중국의 임금님은 옛날에 뭘로 시작했고 뭐 신화는 뭘로 돼 있고 뭐 티벳 가면 막 이런 게 잔뜩 적혀 있거든요. 약간 백과사전 비슷해요. 네. 그런 책인데 세계 민족지 하면은 뭐 여러분 들어보실지도 모르는데 라시드딘의 뭐 집사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최초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앞서고 잘 썼어요. 같은 모슬림 계열인데 그래서 그 사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역사들 그래서 중국 왕들도 있고 뭐 아르메니아, 시리아 이런 사람들을 사건들을 이제 막 비교하면서 이슬람과 비이슬람적인 것들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좀 글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과 관련된 거 위주로 많이 편집을 했는데 이것만 좀 설명이 길죠. 짧게 쓰면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여기에는 조금 다신교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원래는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죠. 뭐 종파가 달라도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예,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 같은 것도 옴팔로스라고 해서 세계 배꼽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중심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세계 지도를 그린 그걸 가운데다 막 놓고 이러거든요. 이슬람 세계도 뭐, 어떤 사람들은 메카를 중심으로 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테헤란부터 라이라고 있거든. 내가 라이 출신이다. 그럼 라이가 막 세상의 중심이 돼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여기에 있으면 뭐 물이 깨끗하고 음식이 잘 안 상하고 시체도 잘 안 썩고 뭐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예, 여기에서는 근데 다른 데는 되게 안 좋게 많이 하죠. 중국도 그러잖아요. 뭐 화이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황제가 있는 데는 뭐 빛날 화자고 그죠? 거기서 벗어난 데는 뭐 동이족, 남만, 서융 이래서 뭐 오랑캐들 그거보다 벗어났는데 천자의 언덕에 미치지 않는 곳은 완전히 뭐 야만의 세계 이런 것처럼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는 무시하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의외로 그래도 좋게 썼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꾸란, 성경, 뭐 다락, 뭐 여러 가지에 나온 세계사들 예, 다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휴 케네디 얘기 나왔는데 휴 케네디 그 박사 지도교수거든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제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한번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번역하는 게 필생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 책, 뭐 몇십 개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거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짧은 거 뒤에 거, 그거를 되게 번역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예,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거는 번역도 영어로도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일곱만 번역도. 어쨌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앞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대학 수업을 하면 이제 이게 쭉 이 각각을 가지고 몇 시간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뭐 그렇게 할 건 아니니까 했을 때 이제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듣고 지나가면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하던 항해사거든요. 이 사람은 중국을 가봤죠. 자기 동료들도 다 중국, 인도를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양 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필드의 무역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필요한 정보를 막 주는 이제 책자를 만들었어요. 자기 동료들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해자들끼리 모아놓은 이제 정보를 모아놓은 책이죠. 이렇게 가면은 뭐 여기서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여기 가면 뭐 뭘 팔아먹으면 되고 이건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막 적혀 있거든요. 재밌어요.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불어본으로 번역을 해서 약간 저는 조금 아쉬운 같이 했었으면 제가 감수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도 하는데 왜냐면 이제 직역이 아니라서 이제 불어로 번역된 걸 또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지명이 내린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근데 번역이 충실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라라는 곳이 나와요. 근데 이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일본이냐 한국이냐 뭐 얘기했는데 지금은 98% 세계 학자들이 다 우리나라의 신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색깔의 피부가 밝고 중국 군주하고 천자죠, 그죠? 네, 선물을 주고받는다. 이건 안 하면 비가 멈춘다. 비가 멈추면 우리는 죽어야죠, 그죠? 농경민족이 비가 안 오면 죽는 겁니다. 예, 임금 머리 받고
밥을 볶기를 끊어야 되죠, 그죠? 어쨌든 이제 무슬림들이 자기들 중에서 간 사람은 잘 없다 그러고 하얀 매가 있다 그러죠. 하얀 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쿠르다디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국정원장이거든요. 정통부 장관이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 사람이 무슨 우평국장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우평국장이 뭐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린 이메일도 있고 전신도 있고 뭐 휴대폰도 있고 있는데 옛날에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럴 때는 제일 빠른 게 뭐겠습니까? 제일 빠른 통신수단. 물론 봉화가 제일 빠르겠죠. 근데 봉화는 전쟁 났나 안 났나 그거 모르잖아요.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알람 뭡니까 그 소화 그 불났을 때뭐 알람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뭐 아무 메시지가 없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전서구가 있죠. 비둘기가 있거든요. 예, 그 비둘기가 이제 비둘기 다리에다 이제 묶어서 보내는 거 있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엄청 비싸고요. 근데 그것만 잡으러 가는 게 되게 많아요. 비둘기가 비둘기 잡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매로 잡고 그러면 비밀 다 털리잖아요. 여러 대 보내야 되고 막 복잡하고 너무 비싸고 또 좋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좋은 게 뭐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파발이죠, 파발. 말 타고 막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뭐 징기스칸 게 유명하다는데 징기스칸 훨씬 전에 예, 저기 뭐 고대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그 훨씬 전에 아시리아라든지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예. 거기 이제 그걸로 이제 전쟁이라든지 반란이 났던 이걸 주고받죠. 그러다 이게 조금 좀 복잡해지면 이제 세금도 어떻게 하고 행정 관리도 그걸로 다 지시를 내리죠. 우리 이메일로 지금 하는 것처럼 옛날에 전화 팩스로 다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이거의 대장이기 때문에 나라의 신경망, 그 두뇌 브레인의 신경의 핵심이거든요. 이 왕한테 직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보 책임자니까 또 왕에게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책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을 만들었어요. 그 세계 제목이 이제 그 도로들과 왕국들이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도로들은 알겠죠. 저 나라에 도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왕국들은 왜 왕국들일까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좀 알아보면 좋을 만한 나라들 다 써놓은 거예요. 뭐 중국도 들어가고, 그죠? 뭐, 뭐 서양에 있는 나라들도 들어가고, 동양에는 아프리카의 나라 조금씩 들어가겠죠. 근데 들어가는데 거기에 특이하게 또 신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일본은 없거든요, 참고로요. 뭐 일단은 그 주장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제 금이 많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한번 들어가면 정착해서 안 나온다 그러거든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드리스 이야기할 때 할게요. 네. 또 다른 또 스토리가 있거든. 재밌습니다. 이게 더 재밌거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알마수디라는 사람은 보통 보면 이거나 보통 여기서 이제 뒤에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무슬림들이 이상하게 좀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신라를 되게 좋아해서 신라에 가서 몇십 개를 쓰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는 우리나라에 가서 쓴 거 없을걸요? 뭐 예를 들면은 그죠. 더 가깝잖아요. 인도가 더 가깝죠.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별로 안 써. 뭐 잘 안 썼어요. 근데 무슬림들 계속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여기서 출처거든요. 이걸 조금씩 바꿔서 많이 써요. 이거를 조금 넣은 애들도 있는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인용해서 하는 건 이거 빼고는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이제 문헌적으로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문헌적으로 수집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중국의 왕과 서로 교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이쪽 계열 필드에서 돌아다니는 문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가서 알았고, 그 다음에 중앙 그거 수도에서 돌아다니는 그 정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같이 이제 봉합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다 필드로 직접 뭐 갔고요. 이 사람이 확실한 게 중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중국에 갔다 온 사람에 관한 책을 쓴 거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 중국에 갔다 온 사람의 아니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이거를 책으로 펼친 사람 따로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뭐 중국까지 갔다 왔니 안 갔니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어쨌든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인도 여행을. 그 사람하고 마소우딘 두 번 만났어요 실제로. 이렇게 필드 빠삭한 사람도 아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쓴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이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하느냐? 인도양 있잖아요 인도양. 인도양이 동쪽으로는 이제 중국과 이제 신라 여기거든요 초록색. 제가 일부러 색깔 표시를 했어요 초록색. 예, 이게 인도양이거든요. 실제로 인도양에서 신라는 여기 있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인도양이 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이 다음 시간에 그거예요. 메인 여행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얘기할 건데요. 하고 서쪽으로는 예, 이게 대서양이죠. 이게 대서양. 예, 이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흑인들의 바다가 여기 이제 소팔라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인도양에서 남쪽이거든요. 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중국해의 동쪽이죠. 네. 여기에서 신라하고 연결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세계에 큰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바다는 뭐냐? 인도양하고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합친 거거든요. 실제로 태평양 대서양 합쳐져 있죠. 그죠? 이 사람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는 몰랐죠. 그 태평양 대서양 하나인 줄 알았죠. 그죠? 했었을 때 저기 인도양을 기준으로 해서 봤었을 때 저쪽에 좀 동쪽에 있는데 그 중국해라고 했었을 때 여기 끄트머리는 신라에 시작하고 신라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이 대양도 저기 대서양 너머에 있다 아프리카 너머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란 게 스팔라인데 스팔라가 이제 그 모잠비크거든요 여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른다. 예, 꽤 멀리 아는 거죠 그죠? 여기를 아는 거잖아요. 엄청 멀죠. 이 사람 여기 동네 사람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오늘 주제죠. 이제 노아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슬람에서 이제 꾸란에는 이제 5번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들들 이름은 안 나옵니다. 꾸란에는. 근데 꾸란 주해서가 있거든요. 참고서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막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큰 아들은 중동, 둘째 아들은 아프리카, 뭐 셋째 아들은 이제 보통 그쪽으로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기독교 창세기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에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성경이 훨씬 두껍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보면은 아들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은 거기서 이제 셋째 아들 있죠. 셋째 아들. 네. 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큰 아들이 고모거든요. 고멜, 고모 뭐 똑같은 예. 고모 아들은 뭐 있다. 이렇게 쭉 있어요. 창세기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수디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쓰고 나서 신라 사람들은 그 고모 의 후손이다. 그리고 이제 고모의 아들들이 중국하고 신라에 정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에? 이 책에. 무르드란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쓰고, 이 책이 진짜 방대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한 책이 있어요. 좀 짧거든요. 이게 경고와 감독이라는 책인데요. 죽기 전에 이제 씁니다. 이제 뭐 미완성이다, 뭐 완성이다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양은 작아요. 새로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말할까요? 앞에 거 이제 쭉 이렇게 백과사전처럼 만들었으면은 아주 핵심적으로 만든 건 정수만 뽑아낸 게 이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뭘 하느냐? 지리적인 경계에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경계에도 이야기하고 민족적인 경계를 이제 다 777로 이렇게 뽑아냅니다. 네. 그러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뭐 지금쯤 되면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텐데 한 10분 쉬었다가 25분부터 또 시작할게요.